지난 한 주 동안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TV닥터 인사이드 박동원입니다.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본인 혹은 가족분들 중에 아주 오랫동안 두통을 앓아오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그 두통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아마 나름의 노하우들이 다 있으실 것 같은데 뭐 그냥 참는다부터 시작해서 약국에 있는 온갖 진통제들 다 먹어봤는데 그때뿐이더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약효가 없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옳은 건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보죠.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김지영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병원 신경과의 김지영입니다. 네, 선생님이 주로 두통 환자를 많이 보신다고 하는데 두통이 환자도 많지만 두통이 종류가 굉장히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두통은 한 200종류 이상의 200종류 이상요? 네, 그런 우와. 통류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주 간단하게 네. 편두통과 같은 원발 두통 예. 그리고 뇌종양이나 뇌출혈과 같은 다른 요인에 생기는 2차 두통 예. 그리고 3차 신경통이나 혹은 후두신경통처럼 뇌 주변에 네. 신경의 어떤 자극이나 병변이 생겨서 생기는 통증성 두개내 신경병증으로 아주 간략하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주 종류가 많고 오늘은 그중에서 저희들이 편두통을 한번 다뤄볼 텐데 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편두통 환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될까요? 아, 맞습니다. 편두통은 굉장히 유병률이 높은 병입니다. 예. 대한두통학회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요. 예. 만 18세 이상 국내 성인의 한 10% 정도가 1년에 한 번 이상 편두통 증상을 경험한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성인의 10% 정도가 뭐 심하든 경하든 편두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되게 많네요. 주로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연령대는 예. 20대에서 50대에 예. 많이 발생을 하고요. 예. 그리고 60대가 넘어가면은 두통의 강도라든지 좀 빈도가 줄면서 유병률이 감소한다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여성에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여성들에서 좀 더 흔하다고 예. 알려져 있고요. 예. 그에 대한 이유로는 아마도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흔하다. 대한민국 성인의 10%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20대에서 50대 사이의 청장년층의 여성들에게 더 흔하다. 물론 남성에게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오해부터 풀고 넘어가죠. 편두통이라는 이름이 주는 오해가 있습니다. 아머리야 해야 편두통일 것이다. 이게 네. 아니라면서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이름에서 편두통에서 한쪽만 아프면 편두통일 것이다 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건데요. 그러네요. 편두통 증상을 진단할 때 우리가 네. 거기에 나와 있는 진단 기준 중에 하나가 예. 한쪽 머리가 아프면 편두통일 수 있다라는 진단 기준이 있어서 예. 그리고 이름이 주는 오해가 예. 한쪽 머리가 아프면 편두통일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고요. 네. 편두통의 핵심적인 증상은 네. 두통의 강도가 너무 세서 예. 쉽게 말해서 직장인이면 직장 가서 일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학교 가서 공부하기 어렵고 그 정도 예. 내 일상생활에 장애를 주면서 예. 그와 함께 관련된 증상, 예. 소화가 안 된다든지 심할 때는 메스껍다든지 혹은 머리가 아플 때 밝은 곳에 가면 짜증이 난다든지 예. 누가 옆에서 시끄럽게 하면 그런 걸로 해서 짜증이 난다든지 이제 예. 그런 것 같은 관련 증상이 같이 있는 심한 두통이라고 그걸 핵심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수 있겠네요. 어떤 분들이 저는 소화가 자주 체하고 머리가 아파요 하는 분 중에 편두통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간혹 가다가 예. 또 위장장애로 착각을 하시고 예. 내시경도 해보고 이거저거 해보고 예. 그래도 효과가 없어서 나중에 신경과를 방문해서 편두통을 진단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주 배가 아프고 속이 메스꺼리고 그리고 그때마다 머리도 아프다고 하면 내시경 한번 받아보실 만은 한데 편두통도 꼭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한쪽이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아파서 일을 못할 정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말씀을 맞습니다. 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편두통의 특징들 여러 가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네네. 편두통의 특징은 말 그대로
반복적으로 있어야 하는 두통입니다. 네. 한두 번 있는 두통을 편두통이라고 하지 않고요. 최소 비슷한 두통이 5회 이상 정도 나와줘야 5회 이상. 네,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만 3일 이하로 두통이 한번 발생했다가 이후 감소돼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네, 일종의 사파성이라고 하죠. 즉 길게 가면은 편두통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4일 예. 이상. 음. 또 하나 두통의 특징인데요. 박동성의 두통과 예. 거기에 이제 한쪽 편측이 좀 아픈 그런 두통의 특징이 좀 들어가고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내 일상생활에 장애를 주는 예. 그런 두통의 특징이 필요하고 예. 그리고 또 앞에 설명했다시피 예. 위장 증상 같은 게 예. 두통이 있을 때마다 있는 그런 관련 증상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박동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심장이 이렇게 쿵쿵쿵 뛸 때 그때 같이 이렇게 쿵쿵하고 두통이 온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예, 예. 증상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혹은 뭐 사람에 따라서는 머리가 울린다는 그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뭐가 있죠? 예. 편두통 증상은 감각신경계가 좀 예. 과민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두통이 발생했던 그 시점에 음. 옆에서 누가 자꾸 시끄럽게 한다거나 예. 그러면 그런 소리를 피하고 싶은 예.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리고 밝은 곳에 가면은 또 밝은 빛이 이렇게 짜증을 나게 하거나 예. 그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좀 장애를 주고 예. 경우에 따라서 이제 한 가족이 한 집안에서 있을 때 엄마가 두통이 생겼는데 아이들이 옆에서 시끄럽게 하면은 그걸로 해서 이제 또 두통이 더 심해지고 그걸로 해서 가족 간에 이제 또 약간의 좀 불화도 좀 생기고 그런 경우가 좀 종종 머리가 있습니다. 아파오면서 조용하고 어두운 데로 숨으려고 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TV를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늘 저런 거 있는데 이게 편두통 맞나요?라고 스스로 좀 기준 이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증상들이 있을까요? 아, 네. 예. 그거에 대해서 한 총 5가지 정도 질문을 저희가 해보고요. 예. 그 중에 한 4가지 정도가 해당이 된다면 네. 본인 두통이 편두통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두통이 생기면 대부분 한 3일 정도 이내 끝나는 그런 일시적인 그런 네. 두통 특징이 있어야 3일 돼요. 안에 끝나야 되는 거죠. 네, 일주일씩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 경우는 편두통 이외에 다른 두통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머리가 울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동성 예. 두통이 있어야 쿵쿵 이렇게 되고요. 아픈 거. 네. 그리고 두통이 있을 때마다 내가 체한 건 아닌가? 라는 그런 증상이 또 있어야 됩니다. 예. 한쪽 머리에 통증이 있어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두통으로 인해서 내 일상생활에 어떤 장애를 받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서 네. 한 4가지 정도가 내가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예. 편두통이라고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 4가지가 해당이 되면 편두통으로 의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것도 하나 여쭤보죠. 젊은 여성들에게 아까 많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생리 때만 되면 두통이 생겨요. 이게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선생님. 멀잖아요. 이게 관련이 있습니까? 네. 그거 사실은 굉장히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래요? 예. 그런 편두통을 월경 관련 편두통이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월경 관련 편두통이 생기는 이유는 아마도 월경 시에 에스트로겐의 혈중 레벨의 혈중의 예. 농도가 갑작스러운 변동에 의해서 예. 그런 현상에 의해서 두통이 유발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일반적인 편두통이 있는 분도 월경 시에 두통이 예. 발생한다면 평상시보다도 훨씬 더 심하고 조금 더 위장관계 증상이 좀 더 심한 편두통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요, 생리통 약으로 뭔가를 드시면 두통도 같이 해결이 되나요? 전 잘 몰라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네, 맞습니다. 일부 그래요? 환자에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효과가 없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편두통이 언제 시작될지 예측이 되는 거죠. 월경시 두통이기 그렇죠. 때문에. 달력에 표시를 할 테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두통이 생기거나 생기기 전이거나 혹은 예. 생기 시작 시점에 네. 바로 편두통 급성기 약제라고 하는 일반 진통제 네. 혹은 트립탄제라고 하는 이제 편두통 특이적인 약이 있는데 그런 예. 약을 미리 먹고 미리 먹으면 생활을 하게 하거나 혹은 편두통이란 게 두통이 많이 진행되고 나서 약을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예. 특히나 자다가 일어나서 편두통 때문에 깼는데 네. 약을 먹으면 효과가 없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자기 전에 미리 급성기 편두통 약을 먹고 예. 잠을 자게 하기도 합니다. 생리로 인한 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달력이 표시 보시고 미리 약을 드시는 게 효과가 있고 자다가 아파서 머리를 깰 정도면 자기 전에 약을 오히려 드시는 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약을 드시는 타이밍이 굉장히 빨라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이제 생리 때마다 그러면 내가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약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걱정하실 필요 없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시는 거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고 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원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편두통이 생길까? 살짝 힌트를 주셨는데 여성 호르몬이랑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원인들이 있나요? 아, 네. 편두통은 이제 뇌 내의 예. 질환이라고 저희가 보통 설명을 하는데요. 특히 뇌신경 중에서도 3차 신경, 네. 그리고 그 3차 신경 주변에 있는 혈관이 있습니다. 예. 그 둘을 합쳐서 3차 신경 혈관 복합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주변에 예. 신경성 염증이 생기고요. 예. 그걸로 인해서 두통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두통이 있는 분들은 통증에 어느 정도 민감한 뇌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아하. 또한 생활 속에서 예. 어떤 불규칙한 생활이라든지 네. 혹은 뭐 수면 패턴이 변동이 생긴다든지 예. 혹은 뭐 개인에 따라서는 특정 음식에 두통을 유발하는 예. 어떤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또 그런 유발인자에 의해서 또 예. 두통이 또 시작이 되고 음. 예, 그렇게 됩니다. 또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에스트로겐의 혈중 농도가 급격히 변동하는 시기에 예. 두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편두통 있으신 분들은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제 이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일도 제대로 못할 정도인데 편두통이면 다행인데 다른 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신단 말이죠. 예를 들면 뇌경색, 뇌출혈, 뇌종양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요거 선생님 구별할 수 있나요? 아, 네. 쉽지는 않은데요. 네. 그래도 구별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예, 예, 예. 네. 보통 뇌종양이나 뇌출혈에 의해서 생기는 두통을 우리가 2차 두통이라고 하는데요. 네. 편두통과는 다릅니다. 네, 그런 두통 같은 경우는 네. 편두통은 3일 안에 보통 끝나는 한 번 두통이 생겼을 때 3일 안에 끝나는 그런 특징이 있지만 그렇죠. 2차 두통은 3일 이상 더 길게 가는 그런 특징이 하나 낫지 있고요. 않죠, 보통. 네, 그렇게 맞습니다. 예. 또한 보통 그런 뇌종양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 생긴 두통은 뇌압이 평상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화장실 가서 배에 힘을 주게 된다. 예. 그 경우는 또 두통이 쉽게 유발이 됩니다. 예. 네, 그런 점이 있고요. 음. 또 이제 두 개 머리 안에 뇌압이 또 반대로 종양과 반대로 뇌압이 떨어져서 두통이 보통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두통은 저합성 두통이라고 하는데요. 예. 저합성 두통 같은 경우는 누우면 두통이 좋아졌다가 예. 한 앉거나 일어서서 한 3, 4분 정도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 두통이 시작되는 기립 두통이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내가 처음 경험해본 극심한 두통이 예. 생겨서 그런 극심한 두통이 최고 강도가 5분 안에 예. 생기는 두통 우리가 벼락 두통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벼락 두통 같은 경우는 약 40%가 뇌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아, 돼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벼락 두통을 내가 경험을 했다. 그 예. 경우는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을 찾는 게 가장 안전한 편두통 관리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편두통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적응이 되신 두통이죠, 사실은. 맞습니다. 한 달에 몇 번 경험하시기도 하고, 네. 1년에 몇 번 경험하시고, 아, 이제 오는구나라는 느낌도 오실 거고, 이러다가 한 사흘 안에 그만 이제 그치기도 하고. 맞습니다. 이게 편두통이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환자들은 아침에 내가 딱 일어나면서부터 네. 오늘은 편두통 환자다. 오늘은 두통이 오겠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요. 그게 예.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점심 때 넘어가면서 더 두통이 좀 심해지면서 예. 위장관계 증상이 같이 나오고 예. 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신호가 딱 왔을 때 약을 막 드셔야지 그래야 효과가 좋다라는 네,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편두통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거 있습니다. 난 술 마시면 편두통이 와요.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술과 편두통 관계는 참 많이 연구가 돼 있습니다. 예, 예. 뭐 술이라는 게 사실 모든 병하고 좀 관련이 있긴 한데요. 네. 편두통에서 좀 국한돼서 설명드리자면 예. 편두통 환자의 3분의 1 정도가 예. 나는 술을 먹으면 다음 날 두통이 생기거나 술 마시는 도중에 또 두통이 생긴다고 예.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술 속에 있는 히스타민, 티라민 그런 성분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티라민 같은 경우는 예. 뭐 치즈나 초콜릿 같은 다른 음식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특정 음식과 두통이 좀 관련이 있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특정 음식을 또 피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인데 또 하나가 이제 또 중요한 점이 예. 굉장히 많은 음식들이 편두통하고 관련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근데 그 모든 음식을 다 제한하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럼 먹을 게 없어지죠. 그렇죠. 사실 거의 그 정도예요. 뭐 소세지도 먹지 마라. 네, 뭐 중국 음식도 먹지 마라. 그런 예. 이야기도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내 편두통이 그런 음식과 관련이 있는가를 예. 확인을 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은 피하는 게 필요하고 예. 관련이 없다면 평상시처럼 먹어도 되고 그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술을 마셔야 합니다. 근데 내가 술을 마시면 두통이 옵니다. 그러면 미리 진통제를 먹고 술을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까? 아, 만약에 애측이 되시는 분들은 예. 뭐 그렇게 해볼 수도 있겠지만요. 예. 굳이 진통제를 먹어가면서까지 네. 술을 마시는 건 별로 권하지는 않고요. 곤란한 질문드려서 죄송하고요, 선생님. 그리고 또 하나 예. 정말 내가 편두통이 평상시에 있고 술을 먹은 날 숙취 증상으로 두통이 유발이 된다면 예. 그 경우는 오후 시간 넘어서 네. 다음날 오후 시간 넘어서 진통제를 먹는 것보다는 네. 빠른 아침에 예. 바로 편두통 치료제를 먹는 게 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예. 편두통 치료를 위해서 개발된 약 중에 대표적인 게 트립탄 계열의 약이 있는데 그런 네. 약들은 뇌 혈관 관문을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늦게 먹어버리면 예. 뇌 안을 통과하지 못해서 통증 조절에 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두통이 시작되면 빨리 먹는 게 중요한 벌써 여러 번 포인트입니다. 강조를 하고 계신데 약을 빨리 먹어야 된다. 네. 두통이 오기 전에 먹는 게 제일 좋고 왔다 싶으면 금방금방 먹어야 된다. 그러면 선생님 약을 갖고 다니셔야 되겠네요. 가방 맞습니다. 안에. 그죠? 네. 예. 하나 더요. 커피랑 편두통이 되게 연결이 잘 됩니다, 선생님. 네. 커피를 마시면 편두통이 생기는 겁니까? 커피를 마시면 편두통이 나아지는 겁니까? 뭐예요? 아, 네. 커피하고 편두통 이야기도 또 많이 이야기가 되죠. 예. 특히나 커피는 뭐 남녀노소 또 중요한 또 기호식품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커피라는 게 이제 카페인이 있어서 네. 카페인이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편두통 환자는 커피를 마시게 된다면 두통을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효과가 있긴 있다. 네,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네. 커피에는 또 아데노신 생태도 또 작용을 하거든요. 예? 그게 바로 또 수면과 또 관련이 됩니다. 아, 잠 못 주무시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커피를 먹고 수면 장애가 생겼다. 그렇다면 그러면 또 편두통 오겠지. 네, 맞습니다. 예. 특히나 이런 통증이란 게 각 개인들의 수면 시간과 깊은 수면하고 또 관련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수면 장애를 유발하는 분들이라면 네. 커피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예.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럼 하루에 커피 몇 잔 정도는 괜찮아요? 뭐 이런. 아, 네, 맞습니다. 보통은 WHO에서 이제 그 정하기를 하루에 카페인 최대 섭취량을 400mg 정도로 예.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 보통 우리가 카페에서 이렇게 아메리카노 네. 먹는 한 잔에 보통 한 150에서 20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2잔 정도, 2잔 정도. 커피 정도는 괜찮을 거다라고 보통 그렇게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그 커피 이렇게 쭉 많이 드시는 분들 중에 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머리가 아파서 커피를 한 잔 해야 머리가 개운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혹시 이분들도 그러면 카페인에 중독이 돼서 금단 증상이 아침에 온 건가요? 아, 맞습니다. 카페인이 예. 만약에 기존에 평상시에 쭉 커피를 마시던 분들이 네. 주중에는 출근을 해서 아침 출근해서 커피 한 잔하고 일을 시작했던 분들이 주말에는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지 않고 그렇지. 집안에서 있다 보면은 예. 오후부터 두통이 생기거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또 아침부터 뭐 일어나자마자 예. 뭐 한두 시간 활동했는데 그때부터 두통이 있는 분들이 있고요. 예. 그런 분들은 커피가 예. 이제 몸에서 빠져나가서 보통 두통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예. 나는 정말 커피를 못 끊겠다라고 예. 생각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커피를 하루에 한 잔에서 2잔 정도 마시는 걸 오히려 추천을 드리고요. 예. 내가 커피를 마시고 나서 수면 장애가 있고 그런 분들은 편두통에 대해서 커피가 도움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커피를 끊어버리는 걸 예.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만 두통이 있거나 주말에만 두통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커피 중독으로 인한 금단 증상 때문에 오는 편두통일 수도 있었다. 네, 관련이 예, 있을 한번 수 요거 있습니다. 한번 의심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편두통에 대한 치료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 네.
큰 이해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산불 끄는 거에 비교를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 네. 예. 편두통 치료는 크게 예.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예. 즉, 머리가 아플 때 먹는 급성기 네. 약이 있고요. 예. 그리고 두통이 한 달에 4일이나 6일 이상 네. 경험을 해서 내 일상생활에 장애를 주는 분들을 위해서는 네. 예방약제라는 걸 쓸 수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아까 방금 산불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급성기 약제는 산불 바로 예. 끄는 역할을 급한 불 하고요. 끄는 약. 그렇죠. 예방약은 잔불을 예. 정리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급한 불 끄는 약은 아플 때만 먹는 약이고 그렇죠. 예방약은 매일매일 깔아두는 약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럼 각각의 약을 한번 볼까요, 선생님 이제? 네네네. 네. 급성기 약제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일반 진통제, 예. 거기에 뭐 단순 진통제도 들어가고 뭐 네. 복합 진통제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아는 뭐 펜땡, 개보땡, 뭐 네, 맞습니다. 그런 약들이 판피땡 이런 약들이죠. 소위 말하는 예. 복합 진통제입니다. 그 네네. 안에는 카페인도 들어가 있고 예. 아세트아미노펜 성분도 예. 들어가 있고요. 여기 다 급성기 약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편두통이 발생하는 기전에 기반한 예. 트립탄 제제 약이 있거든요. 벌써 이제 개발돼서 사용된 게 한 30년이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안정성이 많이 확보된 약인데 네. 이제 그런 약을 같이 예. 두통이 시작된 시점에 바로 먹는 방법이 이제 예. 급성기 치료약을 먹는 방법이고요. 예. 그다음에 두통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한 예. 달에 6일 이상 두통을 경험하는 그런 예. 분들을 위해서는 네. 예방약제를 예. 쓸 쭉 수가 깔아둬야 있습니다. 되는 약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예. 약제는 일반적으로 보통은 베타 차단제라든지 예. 뇌전증 예. 치료약들을 1차 치료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두통으로 인해서 많은 장애가 발생하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편두통 예방약제를 쓰고 있고요. 예. 또 하나 최근 들어서는 예방약제가 그런 네. 먹는 약 1차 약으로 안 되시는 분들은 예. 또 새로 나온 주사약제 치료가 있기는 한데 예. 좀 고가 치료에서 응. 현재는 우선은 먹는 기존에 알려진 전통적인 그리고 저렴한 그런 예방약을 쓰고요. 그게 오케이. 안 되면 주사제 치료 넘어갑니다. 예, 급한 불 끄는 약들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여러 가지 광고 많이 하는 그런 약들도 있고 트립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쓰시는 약인데 네, 맞습니다. 요거 굉장히 좋으니까 저는 요거 있으신 분들은 처방 받아서 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요게 이제 급할 때 쓰는 약. 네. 그다음에 너무 자주 오시는 분들은 그때마다 급한 약을 쓸 수는 없으니까 쭉 이렇게 밑불 잡는 약들을 깔아 두셔야 하는데 요게 이제 예방약제들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보면 혈압약으로 쓰는 약들이 있고요. 네. 뇌전증이라고 이렇게 약간 간질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약들이 있는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간질이나 고혈압이 있어서 약을 쓰는 게 아니라 편두통 예방약으로 쓰는 약들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약을 처방 받으시더라도 그냥 쭉 드시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는 거죠. 예방약은 그럼 선생님 평생 먹어야 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편두통 예방약제가 필요해서 네. 편두통 예방약제를 쓴다면 짧게는 한 3개월, 길게는 1년 정도까지 저희가 유지를 하고요. 예. 그리고 편두통 예방약제 같은 경우는 바로 효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한 2주 정도 사용을 하고 나서 네. 이 사람이 이 예방약제에 예.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예. 판정을 하고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3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유지하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 다른 약 계열로 저희가 좀 바꿔나가는 그렇죠. 그런 방법을 씁니다. 밑불까지 다 잡았는데 계속 물을 뿌리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거 평생 드시는 약 아닙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크게 두 가지 계통의 약들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병원에서 선생님께 제가 찾아가면 이 약들만 쓰느냐 뭔가 조금 다른 특별한 치료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치료까지 또 겸해서 하시나요? 네. 그 병원에서는 좀 더 이제 더 체계적으로 편두통 관리를 하게 됩니다. 예. 뭐 급성기 치료도 중요하고 예방 치료도 중요한데요. 예. 지금까지 설명 안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고요. 예. 두통 일기라는 걸 저희가 쓰게 하거든요. 일기요. 네, 맞습니다. 예. 두통 일기를 쓰게 되면은 거기에 내가 한 달 동안에 두통을 며칠 경험했고, 그리고 진통제를 몇 번 먹었고, 예. 그런 게 다 기록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또 내가 두통이 있을 때 어떤 요인에 의해서 두통이 생겼는지 그건 사실 본인 생활하면서 찾아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스트레스인지 수면 장애인지 아니면 예. 호르몬 변화 시기인지 혹은 뭐 술을 마셔서 그런 건지 어떤 음식 때문에 그런 건지 그래서 본인 각각의 유발 인자를 찾아내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유발 인자 중에서
뭐 성별이라든지 그런 건 사실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월경도 뭐 그걸 멈출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네. 불규칙한 생활이라든지 예. 혹은 특정 음식이라든지 그런 걸 피해 나갈 수 있게끔 유발인자들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급성기 약제를 또 먹을 때 또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바로 빨리 먹는 게 아까도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예. 빨리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급성기 치료약이 뇌를 통과를 잘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빨리 먹게끔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또 하나 네. 효과가 없다면 또 2시간 뒤에 또 다시 먹을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설명을 해서 예. 그래서 급성기 약은 어떻게 쓸 것인가를 또 설명을 해드립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예방약이 필요하신 분들 네. 두통 때문에 내 생활이 힘들어서 네. 예방약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각각의 갖고 있는 개인의 특징에 맞게끔 네. 예방약제를 선택을 해서 두통 예방약을 처방을 해드리고요. 예. 그리고 또한 동반 질환으로 너무 편두통이 그동안 오래돼서 약물 과용 두통까지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냐면 한 달에 진통제를 10일 이상 먹거나 혹은 15일 이상 먹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 예, 그런 분들은 약물 과용 두통까지 저희가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불필요한 약들은 저희가 정리를 해주고 예. 또한 통증이 계속된다면 네. 사람의 기분도 저하되고 예. 그래서 그런 우울감은 또 없는지 불안증도 없는지 그런 분들 같이 찾아서 총 5개 단계로 나누어서 예. 저희가 환자를 관리하고 치료를 합니다. 쓰시는 약들 중에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약도 있지만 선생님의 처방이 필요한 약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찾아뵙고 대체로 얘기를 좀 듣고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하고 예방약을 써야 된다고 하면 어떤 계통의 예방약을 쓰는지 이거는 한번 그 환자들이 먹어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죠? 먹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게 각 환자들 예방약을 예를 들어서 예. 예방약은 뭐 한두 번 먹고 끝나는 약이 그렇죠. 아니고 3개월, 1년 정도 먹는 약인데 예. 이게 베타 차단제 같은 경우는 당뇨나 혹은 천식 있는 분들은 네. 사용을 피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저질환이 또 무엇이 있는가 예. 그걸 또 찾아서 네. 각각 환자분들께 예. 맞는 네. 그런 예방약제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모신 김에 선생님께서 오늘 편두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스트레칭 운동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셔서 한번 같이 배워볼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서 한번 따라 같이 해보시죠. 네, 좋습니다. 네. 목하고 어깨 근육을 네. 강화시켜주는 거는 뭐 편두통뿐만 아니라 긴장형 두통, 그다음에 근골격계 질환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간단한 체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고개하고 내 머리를 몸 가운데 두시고요. 네. 양팔은 깍지를 끼고 머리 뒤에 대시고요. 네. 이렇게 자, 내 머리와 내 손이 서로 힘교류를 하는 겁니다. 한 15초 정도 이렇게 쭉 힘을 주시고 이때 예. 중요한 점은 고개가 움직이거나 하면 안 되고요. 예. 자, 그리고 또 이렇게 15초를 하시고 또 네. 이번에는 한 손을 내 머리에 대고 네. 내 머리하고 내 손이 힘겨루기를 합니다. 이렇게 네. 쭉 15초 정도 쭉 해서 서로 최대한 예. 손과 머리가 최대한 힘을 주면서 힘겨루기를 하고요. 네. 또 이렇게 반대쪽으로도. 네. 또 이렇게 해서 15초 정도 머리하고 손에 힘을 최대한 주면서 예. 네. 목에 힘이 들어간 걸 느끼면서 이렇게 주시고요. 좋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예. 자, 내 손을 이마에 대시고 네. 자, 항상 고개는 가운데를 보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내 손과 머리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 15초 정도. 네. 그래서 총 4방향이기 때문에 1분 정도 걸립니다. 이거를 1시간에 한 번 정도. 아. 잘 못 지키시겠다는 분들은 예. 핸드폰에 예. 1시간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가급적이면 깨어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해주시면은 이게 두통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 주변의 근육들을 운동을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방향을 다 했는데 1분밖에 안 걸립니다. 네. 그리고 요거를 1시간에 한 번 정도 네.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나오셔서 편두통에 대한 여러 가지 몰랐던 얘기들까지 다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편두통 환자분들에게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당부 말씀 부탁드릴게요. 편두통은 국내 성인의 한 10%가 경험하는 흔한 질환입니다. 그렇지만 잦은 두통으로 인해서 진통제를 많이 먹거나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약물 과용 두통도 생기고 추후에는 두통이 관리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편두통 관리는 예방약 그리고 급성기약 또한 운동치료 같은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근처에 있는 전문가를 찾아서 좋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편두통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김지영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으셨죠? 생각보다 치료가 복잡합니다. 급성기 치료가 있고요. 그리고 예방 치료가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꼭 신경과를 방문하셔서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